예, 현대제철입니다. 예, 포스코가 현대제철은 제가 예전에도 저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저평가 레벨에서 더 떨어져가지고 PBR이 0.25라는 보기 힘든 PBR을 형성하고 PER도 되게 좋거든요, 그죠? 근데 현재 하락의 이유는 철광석 가격의 상승 때문이 아닐까. 엄청나게 요즘에 철광석 가격이 올랐어가지고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별도로 봐도 3.25 실적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이게 건설 경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올해도 1분기에도 작년 1분기 대비 106% 올랐었고, 근데 현대제철에 늘 좋았던 건 아니죠. 늘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죠? 2019년만 해도 이 정도 순이익이 이 정도뿐이 안 됐었고요. 별도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적자였어요. 그리고 작년에 엄청난 흑자로 돌아섰고, PER은 그래서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너무 이걸 저평가라고 보긴 그렇고, 몇 년으로 봤을 때 작년만 반짝 좋아진 걸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올해까지도, 올해는 더하죠. 작년보다 더하니까는 호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될지. 근데 이 PBR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총계 대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이기 때문에 이거 실적이 안 좋아진다고 해도 이 저평가는 계속 남죠. 이거는 말 그대로 아주 크게 적자 전환하지 않는 한은 계속 남는 거기 때문에 대형주가 이 정도 레벨의 저평가를 보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평가 레벨이고요. 이제 지금까지 하락이 외국인들이 좀 위적지근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살펴보면은 예전에 2020년도 폭락 때, 여기가 2020년도거든요. 그때 폭락 때는 외국인이 같이 매도를 했는데 그 후에는 사실 좀 들어왔습니다. 조금 들어오고 나서 조금 정체를 보이고 있긴 하죠, 외국인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다시금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하락은 이제 기관 때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은 이 구간에서 별로 크게 안 빠졌죠, 그죠? 빠졌다가, 그죠? 이 하락까지는 같이 빠졌다가 이후에 이제 마지막 하락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들어오느냐 여부, 그리고 철강석 가격이 상승을 좀 멈추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도 약간 비슷하긴 하죠. 그죠. 이때 2020년도 폭락 때 이렇게 같이 외국인이 빠져나갔다가 그 다음에 들어와서 같이 올랐고, 여기까지는 같이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들어왔고, 현대제철보다 조금 안 좋나요? 근데 외국인은 많이 안 빠졌고요. 어떻게 보면은 기관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기관이 아랫게 기관인데요. 예. 기관들이 이렇게 좀 이런 상태입니다. 포스코도 PBR은 엄청 낮습니다. PER은 좋고요. 요거를 실적을 또 똑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포스코는 사실 실적은 더 탄탄하죠. 그죠? 사실 2019년, 20년도에는 조금 현대제철은 별로였는데 그 당시도 탄탄했고 워낙에도 탄탄했는데 작년에 대박이었고, 그죠? 올해 1분기에만 거의 19년, 20년도 1년 동안 내는 실적을 다 냈어요. 그죠? 45% 증가된 거 보이시고, 그리고 별도로 봐도 별도로는 조금 덜하긴 하네요. 그죠? 근데 별도에서 1분기 때 순이익은 적자 전환을 하긴 했네요. 그죠? 영업이익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적자율을 찾아보라고 지금 제가 검색을 많이 하고 조사해봤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계속 영업이익 중에서 하나가 이게 뭐 때문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포스코라는 자체 본업에서, 본업은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은 크게 상관없는데 뭔가 어떤 것에서 좀 손실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주시기 바라고, 그럼 저도 한번 나중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조금 아쉽네요. 요거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영업이익은 괜찮아서. 철강석 관련해서 뭐 어떤 환손실 그런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포스코 현대제철은 철강 가격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업종이고요. 근데 어떤 외국인이 크게 지금 달려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최근까지는 좀 빠졌었지만 요 최근에 하락을
하락까지 작년 말이죠. 작년 말 하락까지는 요같이 빠졌었지만 올해는 이렇게 최근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급락 때 좀 팔았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오지 않는가 이 저점에서 외국인 동향을 좀 잘 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제철은 조금 더 외국인이 최근 동향은 좀 양호한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마지노선인데 여기만 외국인이 좀 넘고 더 들어와준다면은 이후에 조금 방향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PBR이 0.25인데 이론상 뭐 0.2나 뭐 0.18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0.18, 0.2 아래를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대형주 중에서 그것도 여러분 1 아래도 엄청 저평가인데 요즘에 보면 거기에다 0.25라고 하는 거는 너무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차원에서도 저는 일부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차트적으로 지금은 뭐 여기가 순저가죠. 그냥 조금 위로 올려 보시면은 여기가 손절가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일선 회복하면 일부 들어가는 거 5일선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1선까지 회복되는지 보고 하면은 그 21선 회복 뚫으면서 같이 크게 반등 나오는 경우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일단 두 종목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죠. 그죠? 포스코는 그 전부터 계속 꾸준히 실적을 유지한 거고 현대제철은 작년에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번 돈이 이제 자본 총계로 쌓여서 PBR도 같이 좋아진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이 현대제철은 한 21%가량 있고요. 포스코는 한 53%가량 외국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둘 다 관심이 가고요. 근데 포스코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괜찮은데 순이익이 적자가 된 이유를 조금 나중에 좀 찾아봐야 될 거예요. 뉴스도 전혀 없고요. 지금 많이 찾아봤는데 알 수는 없네요. 예, 제가 현재까지 제가 조사한 사항입니다. 오늘 만약에 둘이가 어제 철강석 가격 어젯밤에 올랐더라고요. 제가 확인 못했었는데 이제 철강 가격이 오르면은 조금 영향돼서 오늘도 좀 떨어지고 있고 5일선을 다시 지금 장중이지만 깨내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5일선 여기 빨간선 급락했을 땐 이 빨간선을 회복하는 거 여부 보시고 회복하면은 11선을 어제 같이 뚫었는데 요거 어쨌든 회복되고 지지되면 요걸 깨면은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떨어질 때마다 좀 모아가도 상관없는 입장이고요. 그 중소철강까지 하면은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작년 올해 중소철강 중에서 사실 급등한 애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 애들이 다시 좀 떨어져서 걔들도 좀 저평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경기 붐이 언제 끝나냐에 따라서 이제 철강 가격도 이게 동전 양면입니다. 건설 경기 붐이 불어서 작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고 그래서 철강 가격이 오르니까 철강 가격이 오르면은 또 좋은 건 아니죠. 환율도 오르고 뭐 때문에 여러 여건이 좋은 건 아닌데 어쩌면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망을 떠나서 현재는 대단히 저평가다. 그것만 알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환율 여건은 사실은 반도체 수출주한테 더 좋은 거죠. 이거는 원재료를 수입하니까 환율이 높으면 별로 안 좋은 거고 철강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